자, 판구조론이 뭐냐면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야. 자, 그러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판인지 거기에 나와 있죠. 지하 약 몇 킬로미터까지? 35km. 100킬로미터. 아, 100km. 자, 지하 약 100킬로미터의 암석권을 얘기해요. 암석권. 자, 네. 얘는 있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여기만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판에는 두 가지 판이 있어요. 자, 대륙판. 거기에 오탄한 게 있으니까 고쳐야 돼. 자, 대륙판은 두껍지요. 네. 자, 두께가 약 35km 정도야. 네. 그리고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네.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밀도는 자, 거기 밀도를 고쳐주세요. 3.0으로 나와 있지. 네.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고쳐. 자, 이게 대륙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은 얇아요. 두께가 약 5kg. 자, 요 정도가 되고 얘는 현무암질 암석이야. 그리고 얘도 고치세요. 밀도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3.0이요? 3.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연약권은 지하 100에서 약 400km 정도야. 네. 그리고 이 연약권은 자, 부분 용융이 돼 있어요. 자, 부분 용융 상태, 녹아있다 이런 얘기야, 일부분이.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대류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가능해요. 자, 대류현상 때문에 판이 이동을 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느려져. 자, 거기에 그림 그려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그림은 이걸 그리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대륙판, 해안판.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대륙 지각은 두껍죠? 그치? 네. 그리고 여기는 얇아. 여기가 해양 지각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거를 전체가 100km라고 하면은 요거를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요 밑에는 판이냐 아니냐? 판이 아니지. 이게 멘틀이거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00km까지를 판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는 판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 부분이 연하권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판의 경계를 배울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판의 경계를 배울 건데, 자, 책에서 보통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선생님은 알려줘요. 자,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와. 그런데 선생님은 자, 해령 이렇게 알려줄 거야. 자, 해령은 생성 경계 거기 다 써 있으니까 보면 돼. 발산 경계.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이 크다. 지열이 크다야. 그냥 지각 연료량은 간단하게 지열이 크다. 그 다음에 V자에 열곡, 열을 발생하는 계곡, 그리고 암석 나이 젊다. 네.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가 얇다. 그 다음에 이 해령에선 양쪽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자, 정단층이 발달을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령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라는 말을 해요. 자, 이거는 판의 경계는 아니야. 실제로는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열점인데, 자, 그러면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어? 있어요. 있다라고 해야 돼. 화산 활동. 화산 활동 네. 한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해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전부야. 알겠습니까? 네. 해령하면 이 말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해구 보자, 해구. 자, 소멸경계, 수렴경계, 지열이 작다. 자, 그 다음에 암석 나이 많다. 회전물 두께 두껍다. 그 다음에 역단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니오프 지진대라는 게 나와. 자, 베니오프 지진대, 그 다음에 호상열도. 자, 호상열도는 화산섬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승우야, 해구에서는 화산활동 있니 없니? 어, 있죠. 있지. 여기 화산섬이라고 써놨잖아. 화산섬은 화산활동 때문에 생기겠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 모두 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네. 번째가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 보존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만 존재해요. 네.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변환단층이고, 자,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 화산 활동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알겠냐? 예. 거기 화산 활동 없다라고 써 있죠? 네. 안 써 있는데? 그러면 없어요. 화산 활동은 없다라고 써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우선 해령하고 해구는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자, 이렇게 바다 지형이, 자, 이쪽이 해구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요걸 판이라고 할 거야. 여기가 판이야. 그러면 요 밑에는 판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여기에서 가열이 돼. 자, 가열의 열어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에요.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뜨거워지면 상승하니? 네. 자, 상승할 때 잘 봐. 여기는 판이 아니지. 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판이 되는 거지. 네. 판이 만들어지지. 네. 그래서 생성 경계. 자, 여기 봐. 생성. 그 다음에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 게 양쪽으로 흩어져요. 이렇게. 자, 흩어진다. 그래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열을 가지고 올라왔지. 네. 가열돼서 올라왔으니까 열을 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지열이 크겠지. 네. 그래서 지열이 크다. 근데 지열이 크다라는 말에 V자에 열곡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V자에 열곡. 여기야. 여기가 열곡이야. 네.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자, V자 모양에 갈라지면서 그 골짜기가 나왔지. 네. 여기가 V자에 열곡. 그 다음에 판이 아니었던 놈이 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암석의 나이도 젊겠지. 네. 그 다음에 자, 바다에서는 퇴적이 되는데 퇴적이 지금 막 생긴 암석에 마구 쏟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퇴적물 네. 두께가 얇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단층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열점은 뭐냐면 여기에 요 점에만 마그마가 계속 생겨. 그러면 마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화산 활동할 수 있겠지. 네. 이런 것을 열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 해령 부근에서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산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찢어지는 거죠. 네. 이 깊이가 얕지? 네.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 자, 해령에서는 이와 같은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해구로 가보자. 여기가 해구야. 자,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스며들겠지. 네. 자, 아까 판을 얘기할 때 대륙 지각은 밀도가 2.7, 해양 지각은 3.0이라 그랬지. 네. 맞아? 네. 자, 그러면 밀도가 작은 것과 큰 것이 부딪히면 어때? 큰 것이 파고들겠죠? 네. 자, 이걸 섭입한다라고 하거든. 섭입. 하고 들어간다라는 걸 섭입한다야. 그래서 자, 이거 봐. 여기는 판이었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판이 아니잖아. 소멸하잖아. 판이 없어져. 그래서 소멸 경계. 그 다음에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겠지. 네. 그러니까 수렴. 모인다. 모인다야. 모인다. 그리고 지열을 가지고 올라온 게 이동하는 동안 식죠. 네. 그러니까 지열이 작다. 자, 그동안 이동하는 동안 암석의 나이도 먹겠지. 네. 그래서 암석 나이 많다. 퇴적물 두께도 두껍다.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역단층이 발달해. 자, 베니호프 지진대는 요게 베니호프 지진대예요. 자, 생각을 해봐. 태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겠지. 맞니? 네. 그래서 여기를 베니호프 지진대라 하는데, 자, 이런 데는 진원의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 굉장히 깊지. 네.
그래서 이런 걸 천발, 여기를 신발. 그래서 지진대에서 보면 섭입대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됐니? 네.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긴다고 해봐. 그러면 마그마가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이런 섬들이 생길 수 있니? 네. 화산섬이 생기지? 네. 이런 화산섬들이 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일본 열도라고 하지.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날 때도 있죠. 네. 자, 왜 그런지 봐봐. 우리나라 이쪽이 동해. 자,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동해 일본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자. A에서 B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동해 일본 쪽에 해구 태평양 해령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이게 우리나라 동해 일본인데 여기가 해구에 일본 해구가 있어. 자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 이런 곳은 진원의 깊이가 어때? 깊어 얕아? 얕지? 근데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는 굉장히 깊은 아. 곳에서 일어나지. 네. 일본은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지진은 안 났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자, 요 그림 다 이해했어? 네. 자, 지워도 돼, 그림?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단층을 볼 건데, 자, 변환단층은 그림을 약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대륙지각에 대륙궁, 그 다음에 해구, 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봤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바닷물이.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네. 자, 입체적으로 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의 해령을 보면 있지? 해령이 일직선으로 모두 연결된 게 아니고 해령이 이렇게 어긋나 있어. 자, 두 줄로 긋은 게 해령이에요. 해령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긋나 있어. 자, 그러면 해령과 해령의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네. 잘 봐. 여기가 해령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판이. 그리고 여기도 이게 해령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겠지. 네. 그러면 위에 판하고 아래 판이 이동하는 게 서로 자 여기 잘 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이 부분. 자 위에다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서 요 오른쪽으로 이동, 여기는 왼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으로 이동,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네.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위에는 왼쪽, 아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스쳐 지나가지. 네. 서로 스쳐 지나기 때문에 여기를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보존 경계라고 하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고 여기는 천발만 일어나. 화산 활동도 안 일어나고 신발 지진도 안 일어나. 알겠죠? 네. 요렇게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봐. 하나 넘겨보면 전 세계 변동대 이름이 나오죠? 네. 자, 거기가 어딘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쭉 써볼 테니까 봐봐. 자, 안류산, 해구야.
자, 해구, 이 해구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예요. 그리고 여기가 서비평이야. 자, 태평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스며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일본 해구, 여기도 역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고, 여기도 서비평이에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해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외우기 쉽단 말이야. 똑같아.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다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칠레 해구. 자, 여기도 역시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 경계. 그 다음에 여기도 서비평이에요. 자, 똑같이 썼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다 일어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칠레 해구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안데스 산맥은 자,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이고, 여기도 서비평이고, 자, 여기도 서비평인데 이 안데스 산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도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여기가 다 일어나. 자, 그런데 요것도 비교해야 돼. 자,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인데, 자, 여기에서 꼭 알아야 돼. 이건 충돌형이에요. 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다 보니까 솟구쳐 올라. 여기는 습곡산맥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까지는 일어나. 그런데 화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해구예요. 여기는 네. 자, 해양판과 아주 특징적이야. 해양판의 수령 경계야. 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여기도 서비평이에요. 자, 서비평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자,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이 다 일어나. 자, 그런데 여기 판을 한번 비교해 주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판이 경계가 여기는 유라시아판, 여기는 필리핀판, 여기는 태평양판이 있거든. 근데 이거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요게 해양판이야. 그리고 요것도 해양판이야.
그래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진은 여기에서는 필리핀판 위에서 나고 여기에서는 유라시아판 위에서 지진이 날 건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 자,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 나왔지. 해령 발산경계예요. 그리고 천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중앙 해령, 여기도 해령 나왔지. 그래서 발산경계 천발 지진 화산 활동 이렇게 일어나. 자, 그 다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열곡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 여기도 열곡대라는 말이 나왔죠. 자, 우리가 있지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데 이 두 개는 열곡대야. 해령이 육지로 드러난 곳이에요. 자, 육지와 육지가 갈라지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자, 얘도 발산 경계고, 갈라지는 곳, 천발 지진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여기가 변환 단층이야. 고정 경계죠.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만 일어나. 자, 이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판의 경계야. 이게 지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잘 봐봐. 자, 이쪽에 자, 여기가 해구가 있고 요 가운데는 해령이 있고 여기도 해구가 있고 그래서 해령에서 올라와서 해구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림이 나오잖아. 이건 태평양 바다예요. 태평양에서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면 해구가 나타나. 그런데 자, 여기가 해구가 없어. 여기도 해구가 없어. 여기는 해령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 이렇게 되는 곳은 대서양이에요. 자, 그래서 대서양은 중앙해령에서 양쪽으로 가면은 해구가 없어. 알겠니? 네. 자, 이거 그림을 선생님이 지도상의 위치로 알려줄 테니까 봐봐. 자, 안류산 해구가 어디냐면 거기 봐봐. 필리핀판이라고 써있니? 네. 판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뾰족한 게 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 있지? 판 위쪽으로. 네. 거기가 안류산 해구야. 됐습니까? 네. 그리고 필자 옆에 있죠. 필자 옆에. 자, 네.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필자 옆에 여기 있지, 여기. 네. 거기가 일본 해구. 찾았어? 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 있는데 나즈카판 있지? 네. 거기에 카라고 써있는 옆에 있니? 네. 거기에 한랭점선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 네.
거기가 칠레해구가 있고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같은 곳에 있어. 거기가 칠레해구야. 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어딘지 보자. 아라비아판 찾아봐. 아라비아판. 네. 아자 밑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냐? 위로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뾰족하게 달려 있잖아. 이게 인도잖아. 네.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는 필리핀판에 필자 있지, 필자. 네. 거기에 보면은 자, 태평양판 입 벌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자, 여기가 필리핀판, 요 가운데가 여기가 필리핀판, 여기가 태평양판, 여기가 유라시아판이야.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은 어디냐면 남아메리카라고 써있는 오른쪽에 보면 굵은 실선들 막 보이니? 네. 거기가 다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네. 그 다음에 나즈카판이라고 있는데 나의 왼쪽에 봐봐. 네. 거기에 보면은 굵은 실선 보이죠? 네. 거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이야. 네. 그 다음에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어디냐면 맨 왼쪽에 아프리카판이라고 써있니? 네. 아프리자 부근에 거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그림으로는 리자 부분이 있는 곳이 거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써있는 오른쪽에 보면 굵은 실선 보이지? 네. 거기에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어.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북아메리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으로 이어지는 곳에 카리브판이라고 써있는 거에 카의 왼쪽 봐봐. 카의 왼쪽에 가는 실선 보이니? 네. 거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곳이에요. 지도에 이 지도가 일부분이 딱 그려져도 여기가 어떤 변동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판의 경계 여기로 이렇게 해서 끝낼 거야. 자, 그 다음 대륙 분포의 변화를 보자. 이거는 그냥 쭉 그림으로 한번 볼 테니까 봐봐. 자, 우리가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됐죠. 네. 근데 그 전에도 하나의 대륙이 있었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로디니아라고 불렀어요. 자, 첫 번째 보자. 로디니아 형성과 분리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인 로디니아는 약 8억 년 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판게아 형성과 분리 약 2억 7천만 년 전에 대륙이 다시 합쳐져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을 예로 들었었지. 알겠니? 네. 자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서양이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분리되었고 태양판이 섭입하면서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은 약 1억 년 전에 이게 언제냐면 중생대 말쯤 되겠죠. 인도 대륙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분리되었고 이후 인도 대륙은 북으로 이동하여 약 3천만 년 전 이게 신생대 쪽이죠. 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미래 대륙 분포는 약 2억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초대륙 형성 주기는 3억에서 5억 년 주기가 추정된다라는 말이 나왔네. 그거는 읽어보면 될 거야. 됐죠? 네. 자, 이제 멘틀 대류설과 플룸 구조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네.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멘틀 대류설. 자, 멘틀 대류설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멘틀도 열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야. 네. 그래.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뭐가 발달하냐면 해령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열곡 발달을 해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한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류 하강부. 자, 멘틀 대류 하강부는 온도가 낮겠죠. 하강하니까. 여기에서는 해구가 발달을 하고 호선 열도가 발달을 해요. 아까 네.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그리고 자,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 멘틀 대류를 따라 연약권 위에 놓인 판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멘틀 대류를 따라 자, 연약권 위의 자, 연약권 위에 놓인 판이 이동한다야. 네. 자, 아까 연약권은 부분 용융이 되고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라 그랬잖아. 그 위에 올려진 판이 이동하더라. 자, 근데 자, 세 번째 멘틀 대류설로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다 설명이 돼요. 근데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 자, 여기 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은 설명이 안 돼. 근데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이 돼. 이게 멘틀 대류설의 한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뭐가 있느냐? 자, 네 번째. 판을 이동시키는 힘.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해령에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 근데 해구에서는 판을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저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판이 이동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 자, 이쪽은 이렇게 해구가 있고 자, 이렇게 여기가 해령이 있어. 근데 이쪽은 그냥 해구가 없어, 여기는. 자, 여기는 해구가 있어. 그러면 해령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미는 힘, 해구에서는 당기는 힘
이 주입이 작용을 해. 그래서 요걸 A판이라고 하고 요걸 B판이라고 하면은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냐 안 됐니? 됐어요. 이게 바로 판의 이동 속도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멘틸 대류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플룸 구조론이야. 자, 이 플룸 구조론은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플룸 구조론은 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거야. 네. 자,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플룸이라는 게 뭐냐? 자, 별거 없어요. 자,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야. 자,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플룸이라고 하는데 이 플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있느냐? 자, 첫 번째 차가운 플룸. 자, 섭입대에서 모여 있다가 자,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하강하는 플룸이에요. 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자, 그래서 차가운 플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하강하는 플룸이라고도 불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플룸. 자,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는 플룸이겠지? 맞니? 네. 자, 얘는 어디서부터냐면 멘틀과 외핵 경계에서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플룸이에요. 자, 이 뜨거운 플룸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플룸이 뜨거운 플룸인지 차가운 플룸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지진파 속도 분포를 알아내거든.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요. 자, 급격히 느려진다. 이거를 속도 편차를 뭐라고 주느냐면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뜨거운 플룸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11페이지 봐봐. 자, 거기 동그란 지구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화살표 위로 올라가고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 게 나와 있지. 네. 그게 상승하는 플룸과 하강하는 플룸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나오니? 네. 두 번째 그림에 깔끔한 그림을 확대한 거지. 네. 자, 그 쬐끄만 그림에 거기 네모쳐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걸 확대해서 그려봤더니 거기 봐봐. 시커먼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네. 자, 이 시커먼 부분일수록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 거기는 뜨거운 플룸이야. 거기에선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 그런데 그 부분 하얀 부분들은 오히려 온도가 낮지. 이해됐냐? 네. 거기에서는 속도 편차가 플러스죠. 자, 그래서 11페이지 중간까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점을 봐봐. 열점.
자, 열점은 뭐가 열점이냐?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에 여기에 열점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선 지속적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점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아니,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은 이동해 안 해?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해? 아니에요. 열정, 열점에 의해 생성된 화산은 이동 안 해? 화산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화산 섬이잖아, 화산. 아, 그러네. 이동한다. 네, 판의 이동 방향으로,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랬을 때, 자, 화산섬과 열점 사이의 거리와 화산섬 나이를 알면 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래 놓고 거기에 화산섬들이 분포하는 거 그림으로 쭉 나와 있는 거 밑에 있지 않아? 네, 하와이 열점과 판의 이동. 맞니? 네, 자, 거기 잘 보면 잘 봐. 하와이 열점과 판의 이동에 거기에 보면은 화산섬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가 여기에 어느 점부터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맞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하와이가 있는데 하와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게 이걸 가라고 해보자. 가도 이 열점에서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의 이동 방향이 변했지. 네, 이동 방향이 변했다야. 그러면 맨 처음에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잘 봐. 이게 거의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해 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판의 이동 방향은 이거지. 네, 맞아?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여기까지 이동해 오는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그 화산섬의 거리와 나이를 알면 속도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됐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볼까? 네, 오늘은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야. 알겠지? 네, 자, 거기 보자. 이제 화성암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건 무조건 외우자. 자, 첫 번째 온도 상승. 두 번째 압력 감소. 자, 압력 감소는 있지. 지하 깊은 곳에서 네, 상승하는 경우가 압력 감소야. 세 번째 물의 첨가. 자, 물의 첨가라는 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 네. 자, 함수는 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에 의해 용융점이 하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 이게 깊이, 자, 이게 온도. 그런데 이게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자, 요거 잘 해석을 해보자. 지하의 온도는 깊은 곳에서 증가율이 크니, 얕은 곳에서 증가율이 크니? 낮은 곳에. 그렇지. 낮- 왜 그러냐면 깊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온도는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했지. 네.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깊어졌다고 보자. 그러면 온도는 여기에서 요만큼밖에 상승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 상승률, 즉 지구 내부 온도 상승률은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거는 물 포함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 없는 멘틀의 용융. 그 다음에 이거는 물 포함 멘틀의 용융. 자, 여기에서 이제 저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면,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온도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하다 보니까 화강암의 용융 곡선하고 만났지. 네. 이게 1번이야. 온도 상승.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압력 감소가 여기에요. 이 점하고 여기는 지하의 온도 곡선인데 이렇게 올라와. 여기하고 만나지. 네. 그러면은 물 없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 되잖아. 이게 2번이야. 상승. 그 다음에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점에 만나지. 네. 그러면 지하의 온도 분포보다 낮으니까 얘는 녹는 거야. 이게 3번이에요. 물의 첨가야. 이거 해석 반드시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래. 그러면은 자, 요 그림은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지?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자, 마그마의 종류와 성질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면 선생님처럼 외워야 돼. 마그마 종류와 성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냐? 해령 열점에서 생기고 해구 맨 아래. 자, 맨 아래에서 물 첨가가 되면서 자, 만들어지는 게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유문암질 마그마는 해구의 맨 위.
대륙지각이 용융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유문암질 마그마. 자, 안산암질 마그마는 해구 중간 깊이. 그래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일 때야. 그럴 때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이해됐냐? 네. 자, 온도. 이쪽이 높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iO2 함량. 자, 여기가 낮다. 이쪽이 높다인데. 자, 여기가 가운데가 52%, 여기는 63%.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성. 여기는 점성이 작다. 오른쪽으로 하면 점성이 크다. 그 다음에 유동성. 점성이 작을수록 움직이려는 성질이 강해져. 여기는 크다. 여기는 작다. 자, 그 다음에 분화 형태. 얘네들이 화산 활동을 할 때는 현무암질은 조용히 분출형이라고 불러. 근데 유문암질은 시끄러워 폭발형이에요. 가운데는 혼합형인데 그건 됐고, 화산체. 얘네들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는 순상화산 내지는 용암대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성층화산인데 이건 몰라도 돼. 그리고 여기는 종상화산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순상화산은 어디가 있느냐? 한라산이 대표적인 순상화산. 용암대지는 자 개마고원하고 철원분지. 그 다음에 종상화산은 제주도의 산방산이라는 게, 자 이게 종상화산이에요. 자, 순상화산은 뭐냐면 용암이 이렇게 흘러서 넓게 퍼져. 그러니까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순상화산. 그 용암이 더 넓게 퍼지면은 용암대지. 근데 종상화산은 화산이 높게 올라가요. 점성이 끈적끈적하니까 높이 쌓여. 그래서 종 모양이다. 그래서 종상화산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휘발성 성분. 자, 휘발성 성분 안 썼네. 7번째. 휘발성 성분은 이쪽이 적다. 오른쪽이 많다야. 알겠지? 네. 요렇게 우선 요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요거 다 쓰면 돼. 네. 다 썼냐? 네. 자, 13페이지 봐봐. 거기 그림 하나 나와 있지? 네. 자, 해령에서 솟구쳐 올라오죠? 상승하지? 네. 맞아? 네.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열점 나와 있죠? 열점.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열점도 상승하지? 네. 상승하니까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성.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오른쪽 해구 쪽에 맨 아래 봐봐. 맨 아래 보면은 연합권 왼쪽에 써있고 현무암질 마그마 왼쪽에 또 써있는데 그 위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 판이 스며 들어가고 있죠. 네. 거기에 맨 아래에서 물 없는 멘틀이 함수강물에 의해서 물이 첨가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거기서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올라오죠. 네. 맞니? 네. 올라와서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자, 안산암질은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일 때도 만들어질 수 있지. 네. 그리고 대륙 지각이 녹으면은 무조건 무슨 암질 마그마다? 그런 질문. 유문암질 마그마다. 알겠죠? 네. 자, 세 번째. 화성암의 종류를 외울 거야. 자, 화성암 종류를 외우는데,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처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외우세요. 자, 여기는 화산암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심성암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지하 깊은 곳. 그 다음 자,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써놓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현무암하고 화강암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돼. SiO2 여기가 52%, 여기가 63%. 그리고 자, 왼쪽을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라고 해서 SiO2가 52보다 낮으면은 염기성, 그 다음에 50에서 63%까지는 중성, 그 다음에 63보다 많으면 산성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이 어둡다, 이쪽이 밝다. 그래서 FEMG CA는 이쪽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적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NA나 K는 이쪽이 많다. 이쪽은 적다. 그 다음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자, 이거 조금 다시 써볼까?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는 이렇게 알면 돼요. 왼쪽은 얘네들이 많고 가운데 얘네들, 오른쪽은 얘네들이 많은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쪽이 어두운 색 강물이고 이쪽이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썼잖아. 어둡다, 밝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냉각 속도. 냉각 속도는 지표가 빨라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느리다. 그리고 결정 크기는 여기는 작다. 작은 걸 세립질이라고 부르고 안으로 들어가면 크다. 큰 걸 조립질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이걸 요런 식으로 외워버리면은 화성암 아주 복잡한 거를 다 외우는 거야. 이렇게 표를 외워버려. 네. 이해됐냐? 네. 자, 요 표 그려놔. 그렇습니다. 다 그렸어? 네. 자, 이제 그러면 지워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이야. 자, 화성암 지대 중요하다고 나 있죠?
네. 자, 화성암지대 첫 번째. 자, 화산암지대. 자,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냉각 분출한 후 냉각되어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네. 근데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화산암지대는 신생대 지형이에요. 주로 신생대. 그리고 주로 현무암지대야. 네. 그리고 여기서는 주상절리가 발달을 해요. 네. 자, 주상절리는 왜 생겼느냐? 마그마 냉각으로 육각 기둥 모양으로 갈라짐이야. 앞에서 뒤에서 또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화산암 지대 어디가 있는지. 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섬들이 뭐가 있냐?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한탄강 일대하고 철원분지. 자, 이런 곳이 모두 신생대 만들어진 화산암지대. 북한의 개마고원하고 백두산도 있죠. 자, 그러면 제주도의 한라산의 특징을 보면 동서는 완만한데 남북은 경사가 급해요. 자, 그러면 아까 동서 방향으로는 점성이 작은 마그마가 흘렀다는 얘기고 남북으로는 점성이 큰 것이 흘렀다.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오름이라고 하죠. 기생화산 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독도는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에요. 그 다음에 자, 북한의 백두산에는 응해암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도 나타나요. 빙하 흔적. 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화산암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성암지대. 자, 심성암지대는 마그마가 지하에서 냉각된 후 지표로 노출된 지역이에요. 자, 이 심성암지대는 중생대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화강암. 여기는 판상절리가 발달한다. 자, 그러면 판상절리는 압력 감소로 자, 압력이 감소하면서 암석이 팽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 모양으로 갈라진 거야. 자, 우리나라에 얘네들은 화강암 도움 구조를 가져요. 지붕 모양이야. 도움 둥긋으로만. 어디가 있냐면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여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심성암지대야. 알겠니?